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일 챙기는 영양제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저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린 적이 있나요? 비타민, 홍삼, 면역 강화제까지 이것저것 챙기지만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이유 모를 불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몸이 더 피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해독과 배출을 담당하는 간과 신장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끼면 내부 균형이 흐트러지고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지 못해 진흙이 쌓이는 것처럼 간과 신장이 과부하에 걸리면 손상은 서서히 조용히 나타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간, 신장 기능 저하나 신경계 이상을 늦게 발견해 결국 장기 치료나 혈액 투석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런 문제의 상당수가 타고난 질병 때문이 아니라 안전하고 자연 성분이라 믿고 꾸준히 먹던 영양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영양제만 제대로 이해해도 몸은 가벼워지고 간과 신장은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한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덜어내는 것일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꾸거나 매일 먹던 한 가지 제품만 중단해도 몸은 회복할 여유를 갖습니다. 먼저 제가 만난 환자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68세 김성우 어르신은 건강해 보이지만 손끝이 가끔 저리고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매일 챙기는 영양제를 물처럼 드시고 있었죠. 고용량 비타민 B, 진한 홍삼 농축액, 오메가3, 간 건강 보조제까지 모든 걸 매일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다들 건강해진다고 해서 믿고 먹었어요. 어르신의 말은 익숙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는 정상보다 높았고 간 효소도 증가하며 말초신경 손상의 초기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먹던 것들이 간과 신장을 과부하시킨 것이죠. 안타깝게도 김성우 어르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비타민 B, 홍삼, 오메가3, 밀크시슬, 다이어트 보조제를 동시에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간과 신장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결국 몸은 쉽게 손상됩니다. 오늘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가장 명확하고 솔직하게 전달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고 흔히 반복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못 복용하면 위험한 영양제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호 어르신의 검사 결과를 보면 당장 위급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어르신이 매일 드시던 제품들이었습니다. 영양제라도 용량을 잘못 사용하거나 장기간 복용하면 간, 신장, 신경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분석한 내용을 다룰 것이니 팔로우와 구독,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한국에서 흔히 말하듯 팔로우 하나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꾸준히 챙기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김성우,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먼저 홍삼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오래전부터 매일 아침 홍삼을 챙겨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은 다 마시잖아요. 면역력에도 좋고 피로에도 좋다네요. 저는 30년 넘게 비슷한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분명 홍삼은 잘 맞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피로 개선, 혈액순환 도움 등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자극성이 강해 혈압을 올리고 심박수를 빠르게 하며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고령자나 심혈관 질환,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는 작은 자극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74세 임도연 어르신은 아침마다 홍삼 농축액을 복용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며칠간 홍삼을 중단하자 심장 리듬은 금세 안정되었습니다. 김성우 어르신에게도 저는 홍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르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면 작은 자극도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말을 잃고 앉아 계시다가 그간 믿어온 습관을 내려놓는 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메가3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이 가져온 젤타입 오메가3를 보자마자 저는 그것이 혈관 청소를 강조하는 고용량 제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 지질 개선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액이 묽어져 코피, 멍, 심지어 뇌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한국에서는 중장년층이 심장검진 후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오메가3를 함께 먹어도 위험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환자 사례도 떠올렸습니다. 63세 최상준 씨는 위장출혈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매운 음식이나 술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확인해보니 그는 매일 23, 0mg의 고용량 오메가 3화 아스피린을 함께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합이 피를 지나치게 묽게 만들어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메가3를 중단하고 약을 조정하자 상태는 곧 안정되었습니다. 김성우 어르신께도 저는 오메가3가 나쁘다기보다 고용량, 저품질 제품 혹은 몸 상태에 맞지 않는 복용법이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중 제품 중 일부는 산패된 오일이나 불순물이 섞여 있어 이를 해독하려면 간과 신장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제품 포장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지만 저는 매일 환자들의 검사 수치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매일 먹던 것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못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이 저리면 날씨 때문, 심장이 빨리 뛰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쉬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어르신께 3가지 영양제를 몇 주간 중단하고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동안 몸이 피곤했던 이유를 이해한 듯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김성우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보충한다고 믿는 것들이 때로는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겨우 2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아직 한국에서 잘못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머지 3가지 영양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피해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김성우 어르신께서 가져온 나머지 상자 중 하나는 바로 밀크시슬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것만 먹으면 간이 건강해진다고 믿는 제품이죠. 저는 상자를 들고 어르신께 하루 복용량을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저녁마다 한 알, 친구들과 술을 마신 날에는 2알을 복용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밀크시슬은 간을 기적처럼 회복시키는 약이 아닙니다. 주성분인 실리마린이 간세포의 항산화 작용을 돕고 미세한 재생을 촉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광고처럼 강력한 해독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실리마린이 간의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항생제 등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실리마린이 들어가면 약물이 혈중에 오래 머물러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한미정 씨는 지속적인 메스꺼움, 두통, 어지러움으로 입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약의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유는 매일 밤 간에 좋다는 말에 따라 추가로 복용한 밀크시슬 때문이었습니다. 복용을 중단하자 며칠 만에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더하는 것보다 간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고 음주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성우 어르신도 잠시 멈칫하시며 자신이 간에 얼마나 부담을 주었는지 깨닫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간은 강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계속 일을 시키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간이 힘들면 몸은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소결감, 식욕 저하, 숙면 장애 등이 그것이죠. 많은 분들이 영양제도 약처럼 대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이 가져온 상자는 다이어트 보조제였습니다. 어르신은 그냥 몸매 유지에 좋겠거니 하고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고용량 카페인, 고농축 녹차 추출물, 특히 시네프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심혈관계와 교감신경계를 강하게 자극해
심박수와 혈압을 올리고 간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28세 박지현 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체형 개선을 위해 다이어트 보조제를 복용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리가 긴장되며 불면과 손발 떨림까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하니 심박수와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간 수치까지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고용량 카페인과 시네프린의 결합으로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성우 어르신께도 젊고 건강한 사람도 힘들어할 수 있는데 연세가 많고 기저질환이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다이어트 보조제 상자를 제 쪽으로 살짝 밀며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이미 간과 신장이 스스로 회복하면서 정상 범위로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바라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몸이 부담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오랜 시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믿고 새로운 제품을 추천받으면 무조건 추가하던 습관. 결국 이 작은 알약들이 쌓이고 쌓여간 심장에 가장 큰 부담이 됐다는 사실은 어르신도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80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복용하면서도 그 영향력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김성우 어르신은 이제 자신이 잘못 복용해왔던 5가지 주요 영양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양제 중단 후 몸이 회복되는 과정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입니다. 김성우 어르신께 5가지 주요 영양제의 위험성과 각 제품이 간, 심장에 미친 부담을 설명한 후 저는 어르신께 3주 동안 영양제를 중단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보자고 권했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습니다. 그제야 그간 몸이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이해하는 듯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은 영양제보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균형과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김성우 어르신의 사례에서 보듯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다양한 영양제를 챙기지만 그 결과간과 신장은 과부하 상태에 놓이고 몸은 피로와 불편함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다행히도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검사를 중단한 첫 주, 어르신은 조금씩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손끝 저림이 줄고 언덕을 오를 때 심장이 덜 두근거리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2주차가 되자 숙면의 질도 향상되고 전반적인 피로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본래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어르신은 많이 먹는 것이 곧 건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영양제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습관을 소개했습니다. 다이어트 보조제 대신 아침 산책을, 피로할 때 홍삼 대신 따뜻한 물 1컵을, 고용량 비타민 대신 심호흡으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꾸준한 습관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영양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줍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했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과도한 영양제와 자극적인 생활 습관은 그 능력을 제한합니다. 어르신은 이를 이해하시고 광고가 아니라 내 몸을 믿겠다며 새로운 다짐을 하셨습니다. 3주 재검사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간 수치는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도 안정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손끝 저림과 심장 불규칙성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어르신은 밝은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잠이 더 잘 오고 언덕을 올라가도 심장이 뛰지 않으며 손저림도 거의 없어졌다며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새로운 보충제를 추가하는 것보다 먼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없는 하루가 몸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확인했습니다. 손이 저리거나 심장이 빨리 뛰고 잠이 오지 않는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적절히 대응하면 몸은 충분히 회복할 여유를 얻습니다. 김성우 어르신의 회복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윤세라 씨 49세였습니다. 그녀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 광고와 소개글을 꼼꼼히 읽고 거의 2년 가까이 하루 10가지 이상의 제품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콜라겐, 홍삼, 오메가3, 비타민C, 비타민B, 유산균, 항산화제, 밀크시슬, 지방 감소 보조제, 심지어 다이어트 약까지 그녀는 자신이 몸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 몸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극심한 피로와 황달, 심한 신체 불편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간 효소 수치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영양제와 보조제가 간과 신장에 과부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양제를 중단하고 충분히 쉬도록 하자 몇 달에 걸쳐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를 김성우 어르신께도 전했습니다. 건강은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몸을 쉬게 하고 균형을 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움직임, 충분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이미 몸은 스스로 최적 상태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 비타민 D 결핍이나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적정량의 오메가3 같은 상황에서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가 정확한 용량과 기간을 처방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광고나 주변 사람의 말만 믿고 아무 기준 없이 복용하는 것은 간과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추가로 무엇을 복용하고 싶다면 먼저 검사부터 하십시오.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손이 저리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영양제 대신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이어트 약 대신 아침 산책, 필요할 때 홍삼 대신 따뜻한 물 한 컵, 고용량, 비타민 대신 심호흡으로 스트레스 낮추기. 소박하지만 꾸준한 습관이 어떤 영양제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줍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셨고 몸이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 충분한 수면, 자연스러운 음식 섭취, 과도한 스트레스 없는 하루가 가장 중요하며 그 외 필요한 부분은 의사가 정확히 알려줄 것이고 불필요한 것은 굳이 몸에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입니다. 어르신은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일어나셨고 문을 나서기 전 다시 돌아보며 이제 광고가 아니라 내 몸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이 오래 지속되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날 진료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저는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캡슐, 젤리, 분말, 알약을 아무 생각 없이 삼키며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건강은 몸을 혹사시키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 제대로 쉬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명확합니다. 많은 영양제를 추가하기보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건강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김성우 어르신과 윤세라 씨 사례에서 보듯 영양제의 무분별한 복용은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과 체계적인 관리만으로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어르신들이 회복 과정을 통해 깨달은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실제로 건강관리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영양제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홍삼, 오메가3, 밀크시슬, 다이어트 보조제는 단순히 좋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저질환, 복용량에 따라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저림, 피로, 심장 두근거림, 숙면 장애 등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거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간, 신장, 신경계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신호를 제때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몸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움직임,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 기본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필요시 의사의 검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제만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넷째,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제품을 더하는 것은 간과 신장을 과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김성우 어르신처럼 하루 10가지 이상의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몸은 일을 처리하느라 점차 균형을 잃게 됩니다. 다섯째, 회복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김성우 어르신은 영양제를 중단하고 생활 습관을 조정한 지 3주 만에 눈에 띄는 회복을 보였고 윤세라 씨도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없더라도 몸은 꾸준히 회복할 여유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칭, 심호흡, 적절한 식사, 음주 조절, 규칙적인 수면 등 소소하지만 꾸준한 습관이 오히려 특정 영양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지속적인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건강은 더 많은 것을 추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쉬고 균형을 잡는 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며 기본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관리입니다. 김성우 어르신은 진료실을 나서며 광고가 아니라 내 몸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하지 않은 영양제나 보조제를 줄이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평온하며 자신의 몸이 보내는 가장 소중한 신호를 언제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제대로 쉬고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되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누고 더 많은 실제적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팔로우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제가 앞으로도 이러한 의학 지식을 계속 나누고 싶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